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경 제7장 정리에 대해서 또 좋은 말씀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한국유림총연합의 안명호 총재님과 동양문화연구소 최송종 이사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우선 총재님께서 제7장 정리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해 또 강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음성도 덜 좋고 또 내용도 설명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다시 정리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덕에 동화해서 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의 사항이요. 정치의 사항은 백성들이, 사람들이 날마다 살림이 향상되고 착해져 가고 문화가 향상되는 원인을 모르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시지이정은 이지예요. 각각 책임을 엄격하게 분류해서 책임제를 하고 확인을 하는 정치는 정치의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책임 정치를 일일이 확인을 해서 미흡한 자에게는 왜 게을리했느냐, 왜 나태하게 잘못했느냐 하는 책임을 벌해가지고 재촉하는 것은 정치의 하등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독재 정치 비슷한 거지요. 그 벌주는 정치, 이것은 옛날부터 서당에서부터 집안의 가정에서 아기들이 잘못하면 종아리 3대, 손바닥 내놓아 가지고 손바닥을 2대씩 이렇게 때리는 그 자체가 형벌의 시범입니다. 그러니까 형벌은 좋지 않은 것이니 형벌을 받기 전에 스스로 알아서 잘 하려는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그 형벌을 알아서 잘 하려는 말을 사람들이 그 형벌을 두려워하고 감히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라. 또 게으르게 말아라.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러나 형벌은 주는 것은 반성을 일깨움이요. 형벌은 반성을 일깨우는 것이 중점이지 그 통증을 느끼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형벌은 어떻습니까? 형벌을 받고도 왜 벌을 받았나를 반성을 못해서 또 반성을 하고도 어찌할 수 없어서 2번, 3번, 3번, 4번, 5번, 10번, 20번, 30번씩 간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지요. 이러한 것은 정치하시는 지도자분들이 윗전에서부터 자상하하 말단에 이르기까지 모두 반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벌을 받는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사자 벌을 받아서 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은 백방으로 권장을 해야 될 것이지요. 그래서 형벌을 한즉 성의 중이요. 살펴가지고 반성해가지고 중심을 찾도록 할 것이요. 정적재간이니요. 정치로서 제도적으로 그것을 분별해가지고 맡겨가는 것은
정치의 능란함이요. 덕즉 제박이 군이라 덕으로서 하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하려는 지시를 일일이 하네도 아유 저 어른 나오셨네 하면 그 어른을 뵙자마자 자기가 잘못한 반성을 뜨끔하게 가슴에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덕자는 위리지 본연이 덕이란 무엇이냐? 덕을 중인변에서는 큰 덕, 직심위덕이라고 그랬습니다. 열십자 밑에 고들직자. 그러니까 고들직자 밑에 마음심 한 게 원래 큰 덕자입니다. 정직한 마음이 덕이에요. 그런데 중인변을 한 것은 나는 정직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옆에 있는 세 사람이 아, 그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야. 이렇게 공인된 정직함을 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세 사람이 다 정직하다고 해도 뒤에 가서는 딴 일 해요. 이게 바뀌었어요, 세상이. 옛날에는 정직한 사람은 자기 혼자 정직합니다. 누가 뭐래도. 지금은 셋이 다 정직하다고 보증서를 써내도 다시 검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게 바뀐 거죠. 그래서 이 충경에서는 직심, 정직한 마음이 충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문명한 시대에 충경을 이처럼 다시 깊게 함께 연구하고 함께 강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형벌로서 다스리자면, 다 따라오도록 다스리자면 잔악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들은 흉악범이 생기면 길바닥에다 땅을 파고 목만 내놓고 묻어놓고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돌멩이 하나씩 들고 가다가 죄 지은 사람 머리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렇게 해서 죄를 짓지 말라고 시범을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벌써 상해 임시정부 이후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사형제도를 없앤 죄가 법으로 없애고 시행을 안 하는 지가 70여 년입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 부득이한 경우에 덜어 있다고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사형제도를 없앤 나라로 세계에서 손꼽는 중에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5,000년 역사를 가진 한민족의 위대한 선진 문명 국가의 풍속, 예의 바른 동방 국가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간 요즘 사회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이 요소요소에서 있다고 그럽니다. 이 점은 우리가 조상님과 부모님과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을 위해서 내가 먼저 반성하고 내가 먼저 욕심이 좀 나더라도 욕심을 자제하고 내가 좀 배가 고프고 곤란하더라도 청렴한 마음으로 예의 염치를 갖추어 생활을 하고 내가
남에게 뒤떨어진 것이 조금 부끄럽지는 하지만은 부귀 영화 명예회복을 위해서 부끄러운 짓, 예절 법도에 어긋난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개 지역의 내천 대장께에서 경계한 성인 말씀이 있습니다. 우레가 하늘에서 우르릉쾅쾅 번개가 번쩍하고 나면 반드시 바람이 불고 소나기가 쏟아집니다. 하늘의 징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군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의 힘이 돈이 있고 내가 권력이 있고 나를 따르는 무리가 크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겁주고 가난한 사람을 고통 주고 이러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겸양, 겸손하고 양보한다는 말은 높은 사람, 부귀 영화를 누리는 사람이 지녀야 할 덕목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군자는 비례불연하니라 내가 힘이 암만 좋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절 법도에 공중도덕에 맞지 않는 일은 스스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했습니다. 이 공도는 우리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유엔 총회, 세계 지도자들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만 장황한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주 그 좋은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정리라는 타이틀은 과거 우리 상고시대, 단군시대 제세 이화라는 말하고도 같은 맥락이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마용 선생이 정리라고 한 것은 상당한 그 역사성을 갖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 내용에도 봐도 상급과 중급과 하급으로 정치를 나눠서 덕치, 그리고 법령으로 하는 중급, 또 형벌로 하는 하급 정치를 이렇게 아주 확연하게 구분한 것도 그분이 그 역사성을 배경을 갖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현재는 민주화 시대라고 해서 그 형벌이나 법령으로 하지 덕치의 모습은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노상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공포하고 하는 그런 문제로 다툼이 많은데 과거에 그 삼김 시대만 해도 상당히 그 통합도 하고 뭔가 정치를 국민을 위해서 하겠다는 민주화의 그 어떤 열망 때문에 그런지 그래도 꽤 그 존경을 받고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까지 두 분이 되고 한 번은 국무총리까지 해서 그 영향력을 많이 미쳤는데 그 뒤에는 이게 또 약화돼 가지고 그냥 그 저마다 그 당약 이런 데 집중하다 보니까 노상 그 싸움판이 벌어지는 그런 게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는 안 좋게 보여갖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라도 이 덕치의 문제가 좀 더 우리 국민들이나 정치인들에게 이 덕치 정치의 그 모범을 이 충경 같은 책을 통해서라도 많이 접해가지고 정치적인 향상을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최송종 이사장께서도 고견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재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덕치로 다스림이 으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부할 때 전 동양문화연구소 소장님이시며 전 성균관장 서정기 그 관장님께서
예언을 해놓으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계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도와 덕과 예치를 운행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잠깐 그것을 좀 설명을 좀 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란 천리의 진실체인 태극을 파악하고 물리를 통달하며 사리에 능통하여 자연과학적 합리주의에 정통하여 천하를 유익하게 하는 길이고, 덕은 성리의 착한 인의의 질을 길러 심리를 바르게 간직하며 정리를 곧게 지켜 인문과학적 합리주의에 통달하여 인간미를 두텁게 하는 인격의 실체이며, 예란 오륜의 윤리를 아름답게 실천하여 천륜의 공명정대한 도리와 인륜의 정당한 의리를 지켜 사회과학적 합리주의에 철저한 행동 강령이니, 도, 덕, 예의 인식은 결국 자연과 인간과 사회를 모두 꿰뚫어 활연 관통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화합 통일의 원리는 화합 통일의 원리는 본성이 중을 이루고, 가운데 중자를 말합니다. 알맞게 중을 이루고 감정의 화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 본성의 중을 이루면은 정성으로 하는 것이요, 감정의 화를 이루는 것은 정직으로 하는 것이니, 생각을 성실하게 하고 정을 정직하게 하는 것은 마음의 공경이 있어야 하는 까닭에 돈독하게 실행함은 곧 경건하지 아니함이 없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말씀 들어보니까 아마 우리 총재님하고 우리 그 서관장님하고는 일맥상통한 천리를 내다보는 그런 고견이 있으심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두 분이 과거에 동양문화연구소에서 같이 활동도 하셨고, 또 우리 안 총재님도 이사장 역할을 맡으셔서 크게 그 대중 강연도 우리가 그때 그 당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다 해온 덕으로 오늘 이렇게 좋은 시간과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총재님께서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한 2분 동안 간단히 더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정리는 정치를 다스리는 바르게 다스림. 정리라는 말은 바르게 다스림 이 말입니다. 바르게 다스림은 제일 처음에 천지신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그 신명의 논리를 현상에 실천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시간 관계상 요약해 말씀드리면, 정치를 맡았는데 덕이 아니면 박하게 된다. 얇을 박자. 정치는 헌언데 드러나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송구하지만 실례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나라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임진왜란은 500년 전인데, 그때 사람들은 그때 임금님의 선조대왕의 정치를 성군 정치라고 했습니다. 그 500년 뒤에 태어난 우리가 그때를 조사해 보면 성군이셨나 아니셨나를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때 무엇을
누가 잘못해서 임진왜란이 일어났나 하는 원인을 조사해 보려고 할 때 저는 조사해 본 근거에서 선조대왕께서 뿐만 아니라 당시 정치하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찾았습니다. 명치천왕이 이전에 후양성 천왕이라고 일본의 천왕이 계셨어요. 그분이 느닷없이 조선 정벌령을 내렸어요. 느닷없이라는 말은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웃나라 약혼 조선을 정벌하라 이 얘기죠. 그 결과를 우리나라의 대신 두 분이 사신으로 갔다가 와서 보고로 선조대왕한테 하나는 이롭겠다, 하나는 불리하겠다 이런 보고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이롭겠다고 한 말을 믿고 계셨기 때문에 임진왜란 8년 동안에 200만 이상 국민이 참혹하게 죽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무단하게 정벌한 걸 풍신수기지가 정벌했다고만 역사에 가리켜요. 풍신수기지한테 명령 내린 사람은 놔두고, 그러니까 풍신수기지는 이순신 거북선단에 패해가지고 패전 책임을 지고 돌아가서 멸문당하지 않았어요. 일본 내에서 내각에서 풍신수기지 집안은 당시 어린애까지 아주 멸문을 시켰어요. 패전 죄의 책임을. 그 명령 내린 사람은 놔두고 충성을 스럽게 노력한 사람은 패전 책임을 지겠어요. 그때 우리 역사에서 후양성 천왕이 명령 내렸다는 천왕 이름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서에 한마디도 없어요. 여태까지. 그게 잘못입니다. 네. 우리 고위층에 계신 분들 윗전을 받드는 고급 공무원이나 아래 하급 공무원을 다스리는 높으신 공무원들이나 또 그 공무원을 받드는 우리 국민들이나 500년 전에 그러한 태도는 안 돼요. 정직하게 우리 국민이 국법이 인정한 국가의 기본이니까 정직한 말은 정직하게 윗전에 올리고 건의할 거는 건의하고 또 충실하게 복종해야 할 거는 복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오늘 조인장과 정리장의 요약한 말씀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그 정리까지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현재 정치계에서도 이 말씀이 잘 감안을 하셔서 중등 정치와 하등 정치를 벗어나서 상급 정치로 나가는 그 덕치의 그 인품을 닦아서 나아가는 그런 국회의원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되면은 이 사회가 한층 더 밝아지고 명랑한 사회가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 오늘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